오늘 헌재에서 11차 변론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검찰 측에서 최종 심리일이 언제인지 알려달라 그랬는데 헌재가 20일 날 알려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네. 2월 말에 탄핵이 결정되는 건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3월 초로 넘어갔다고 봐야겠죠. 3월 초도 모르신 거지. 빨리 그죠? 해야 3월 초기 때문에 현재는 3월 초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그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인 신문 일정을 잡았는데요. 이제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22일 수요일에 이제 16회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이때 그 오전 10시에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오후 2시에 최순실 씨를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하는데 다시 부르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현재까지 그 증인 신문은 마지막인데 이날 재판이 끝나냐? 이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증인 신문을 한 다음에 그 증인 신문 결과를 가지고 또 의견서도 주고받고 또 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준비 서명 같은 것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날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 증인이 굉장히 많이 지금 채택이 돼 있습니다. 뭐 문영표 전 장관 또 고영태 씨는 이제 9일에 또 잡혀 있고요. 또 이기우 GLK 대표라든지 뭐 이성환, 정동춘 이런 분들도 또 김기춘 전 실장도 20일에 잡혀 있고요. 예. 이 중에 안 나오면 또 딜레이? 네. 소추위원 측에서는 안 나온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부르지 말자. 빨리빨리 진행하자. 너무 헌재가 절차에 추중한다라는 비난을 했고요. 이제 아쉬운 소리를 좀 했고요. 비난보다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 안 나온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해서 이렇게 채택한 증인인데 한 번 안 나왔다고 안 부르냐. 나올 때까지 재판을 더 하자라는 주장을 반드시 할 거거든요. 시간을 끄기에 딱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해서 다시 마지막 선고기를 정한다 그러면 그때 대해서 또 박근혜가 내가 직접 나갈게 하면 또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런 관측이 있죠. 그 대통령이 나온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변론 종결을 하면은 그다음에 재판은 끝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에서 이제 변론을 재개해달라. 아니 신청을 하면은 사실 대통령이 나가겠다는데 이거를 재판 끝났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시간을 끌 수단은 충분히 남아있고 그렇다면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쉽게 넘길 수 있지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연락 두절이라는 안봉근이 갑자기 출석한다 그러죠. 네. 그러면 나중에 또 이재만도 출석한다 그럴 거고. 그럴 수도 있죠. 야 정말 너무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 의원님. 네. 그 3월 초에 난다고. 3월 9일 날 제가 예언했었죠. 네. 지금 박근혜 그리고 황교안 등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하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지만 예. 대놓고 이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심정인데 그랬을 때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명분이. 충분한 심리를 위해서 천천히 하자.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작전.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22일까지 지금 증인이 채택됐잖아요. 예. 변론일이 네. 잡힌 거죠. 네. 저는 이 이후로는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인데 헌재가 이걸 계속 받아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청와대 측에 약점이 잡힌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가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한두 명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 트윗이 오늘 굉장히 좀 돌아서 사람들 많이 불안하게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예. 또 하나 오늘 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모든 정당이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 갑자기 이 워딩을 왜 꺼내는 거야? 그렇죠. 사실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누구나 승복을 할 수 있고요. 그 헌재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불복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예. 네, 불복하는 절차 없기 때문에 누구나 승복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혹시 뭔가 낌새가 있거나, 그렇죠. 혹시 뭔가 내부적으로 뭐 중요한 정보를 입수한 게 있거나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만 보자면은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 뭐 정치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아니 그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돼
돼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는 근데 거죠. 쓱 와서 예. 꺼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의심이 좀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도 야당의 후보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2월 말 3월 초 탄핵 결정 불투명해졌다. 탄핵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재명 시장도 2월 중에 탄핵을 해라라는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이제 녹록지 않다고 보는데 정 의원님은 그래도 3월 13일 전에 판결이 나오라고 보십니까? 네, 3월 9일 날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저의 예언을 맞춰주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꼭 3월 13일이 아니더라도 날짜가 네. 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에 사인만 하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렇죠. 예, 평일을 겹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후에 이제 임기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미리 사인해놓고 선고는 그 네. 이후에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이제 그 평의를 열어서 평이라는 게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평결을 하는데요. 평결은 또 쉽게 말씀드리면 뭐 표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그 결정문, 판결문은 아니고요. 결정문이 작성이 되는데요. 그 결정문 초안을 이제 그 주심 재판관이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후에 확정이 되고 그 평결을 네. 3월 13일 자정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인을? 그 전에 예,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퇴임하면은 그 다음에 그 결정을 이제 그 선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있을 때 재임 중에 네. 어쨌든 결정을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뭐 평결은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3월로 넘어가면 특검 수사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죠. 특검 수사가 2월 말까지 지금 1차로 예정돼 있는데 황교안이 사인 안 해주면 끝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 그렇죠. 그 3월로 넘어가갖고 만약에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나면 특검이 해체됐기 때문에 박근혜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누가 구속하고 특검이 없는데. 아니 특검은 정말 특별 검사기 때문에 예.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특검이 더 이상 수사를 못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검찰이 할 그러니까 그 검찰을 황교안이가 지휘주의 네. 할 텐데 쉽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 과연 황교안이 사인을 거부할 수 있을까? 국민 여론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연장되지 않을 것 같고 제 느낌으로는 그러면 황교안이 거부한다고요? 예, 그러면 특검이 끝난 상태에서 저는 특검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특검 기간 안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잖아요. 발부받을 수도 있잖아요. 검찰에서. 그래서 가능하죠. 그러면 삼성동으로 못 가고 바로 서울구치소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었는데 그 시간차는 이미 이제 어긋났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특검 기간이 끝나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가 하다가 중단된 거 이런 건 검찰에다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데 또 아까 손수 변호사 말대로 어떤 뭐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근데 검찰이 수사하겠다 한데 황교안이 하지 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못하죠. 못하죠. 네, 그건 못하죠. 그러면 제2라운드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박근혜를 구속하냐 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집중해서 싸울 수 있는 거리도 또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 말대로 특검까지 연장 안 해주면 이건 황교안 본인의 생각일까? 아니면 대통령 측과의 어떤 교감이 이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무슨 최종 결정권이 있겠습니까? 저는 좀 의문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결정을 내려서 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지금 현재 또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탱하고 있고 또 지지하고 있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지 세력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 그 연장을 승인하지 말아라라고 지시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거를 거부하고 그와 반대로 본인의 그 결정에 따라 승인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것도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건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연 그게 가능할지 좀 의문입니다. 이게 어떤 거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 제명 조치를 못한 이유는 새누리당을 떠받들고 있는 그 낮은 지지율이지만 그게 박근혜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황교안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박근혜 지지율이에요. 탄핵 반대 여론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고요. 그렇다면 특검을 연장한다는 것은 박근혜를 구속시켜라
하는 특검에 내주는 거거든요. 등에 칼 꼽는 거죠. 사실. 등에 칼 꼽는 거죠.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황교안은 대통령으로 나올까요? 나온다면은 지금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황교안이 일단은 여론조사에서 그 반기문이 아웃되고 나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네. 그 거의 대부분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어제자 KBS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3자 대결할 시 안철수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황교안이. 당연하게 그쪽에 갈살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황교안이 본인 개인 지지율이 더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 또 이상한 꿈을 꿀 수도 있겠다 꿈 싶은데. 꾸고 있죠, 왜 이상해,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한 거죠. 소년이 당연히 나오죠.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아마 제가 황교안이라고 해보세요. 안 나가겠어요? 그 저요? 꿈을 안 갖겠어요? 저는 촉이 있어서 안 나가요. 저는 나갑니다. 나갈 것 같은데. 이거는 전체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여당에서 나온 그 대통령 후보들로 거론된 사람 중에서는 가장 리즈너블해요. 제가 아, 보기에는. 그래요? 예, 그럼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인재 전 의원. 안상수 어림도 없어. 안 돼요? 뭐 여러 명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지만 황교안보다 뛰어난 사람이 전혀 안 보입니다. 원유철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유승민도 안 된다니까. 저한테도 실제로 황교안이 출마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예. 이거는 예상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왜 어렵냐면 황교안도 계산을 할 거거든요. 이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그럴 때 무책임에 대한 그렇죠. 폭풍. 그래서 지지율이 급락할 거라고요. 이걸 네. 본인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요. 네. 그러면 겸 권한대행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렵고요. 또 하나는 특검 수사 발표가 2월 말에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연장 안 되면. 연장 안 되면 그러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대형 이슈들이 또 터질 거라고요. 그랬을 때 황교안이 퇴임하고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는 황교안 얼굴에 박근혜 그림자가 비춰지거든요. 부역자 프레임이 있죠. 부역자 프레임이 있어서 그러면 자기가 무책임하다는 원성과 비판도 있고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특검 수사 발표가 어떻게 날지 본인도 지금 저는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그 그랬을 때 황교안과 연관돼 있는 최순실 이야기가 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나갈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안 나가는 게 맞는 네. 거거든. 근데 또 지지율은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지지율이 15%가 넘으면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마약이야, 마약. 15%요? 마약이에요. 이 기준이 15%가 되기 15%예요.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무조건 뛰쳐나간다. 이 양쪽이 저는 어디가 더 방점을 이분이 찍을까 황교안 총리가 참 그 어렵더라고. 내기합시다 우리. 제가 예. 보기에는요, 지금, 정 의원께서 얘기하신 이 사람이 나간다고 했을 때 리스크 부분들은 얼마든지 전략으로 프레임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원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간다라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기. 그래서 결국은 나는 나간다. 결국은 지지율 추이다. 내기. 네, 나 안 나간다. 나간다. 의원님. 저는 나가는 쪽에 조금 우세하게 아이고, 두고 왜 왜 그래? 어딨어? 인생은 O 아니면 X야. 그렇지. 참 내긴. 나간다. 내기. 나간다. 네. 저는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야 2대2로 안 갈렸어요. 나간다, 못 이대- 나간다. 그러면 예, 10만 원씩 내놓기. 10만 원이요? 손 나간다. 손 나간다. 네. 정의 못 나간다. 안 나간다. 손남매 안 나간다. 네. 아 나간다. 나간다. 자, 나간다. 우리는 안 나간다. 알았어. 네. 아니 나는 못 나간다야. 아무튼 나도 못 나간다요. 아 그래? 응. 아 그럼 나는 안 나간다라고. 태야 돼. 여기서도 태야 이게 돼. 쉽지 않아.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비판이 있으면 자기가 누굴 내보내. 아니 김문수. 김문수가 나가 어쨌든 황교안은 쉽게 선택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반기문이 그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처럼 황교안도 그런 갈팡질팡 질곡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황교안이 요즘에 말하는 거 보면 100%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셨죠? 그럼 나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 하고 다니는 것은 뭐 스마일 위스키 김치국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표정 지으면서 그거 보면 나가는 거거든. 근데 여러 가지 구조를 보면 이게 나가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심이 있으니까. 그 청와대 압수수색 막았던 거 네. 그리고 뭐 특검 수사 예를 들어 연장 안 해주고 네.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대통령이 나간다 하면 네. 옛날에 그거 다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요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생각해야 돼.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지지층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이 평생 공무원 했잖아요. 네. 반기문하고 똑같은 거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데 정말 확실한 어떤 카드가 없으면 자기가 나가도 누가 봐도 지는 케이스인데 쉽게 선택 옛날 고건처럼 결국은 그렇게 발 뺄 것이다. 난 그렇게 봐요. 그럼 근데 해들이 누가 나갑니까?
근데 그 정치라는 게 지금 보면은 그 새누리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사는 없죠.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정치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황교안을 세울 거라고 봐요. 그게 가장 그 정치인들한테 위험한 게 옆에서 펌프질하는 사람들이. 김명진 위원장이 지금 펌프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황교안한테 기자들이 또 대선 출마해 물었는데 길이 막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적당한 시기가 오면 말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씩 뭐든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갈등이 아니고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추세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치 보면 결국은 안 해, 못 해. 감독이. 아니, 근데 나는 이 반기문하고 달리 이 사람은 반기문은 미리부터 너무 간을 봤기 때문에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벼랑간 그 어부지리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저는 그냥 올라가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봐. 우리 저 10만 원 빵 내기 하지 말고 5만 원? 저 진진에서 거하게 쏘기. 진진은 어디예요? 지는 사람이 여기 중국집? 어. 웬 또 진진? 가깝잖아, 맛있고. 아 맛있어요. 가서 거하게 쏘는 거. 결과에 관계없이 양복이 아니고요? 황교안의 마음. 내가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어. 나가야지. 그런 이렇게 정치인 하다가 마인드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아니지.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지? 하루에도 12번 바뀔 야, 것이다. 여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해? 이제 부인한테 물어봐. 여보 나가지 마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 지금 이대로 그냥 부인이 삽시다. 나가지 마. 똑같이 얘기해. 어디를 나가려고 그래? 반기문 그렇죠. 총장 못 봤어? 그렇지. 누구 좀 죽일 생각이야? 그치만 하면서 그리고 부인을 또 속으로 이제 말려. 돌아서 아니, 그래도 안 내가 될 수- 남자인데. 안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어릴 적 꿈이 대통령 아니었던 사람이 없는데. 나는 계백장군처럼 가서 정리하게 싸우다가 여보 미안해. 진짜 야. 여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안 나가는 게 좋겠어. 저는 이것의 반복이다 지금. 옛날에 왜 그 TV 코미디 있었잖아. 그래, 결심했어. 결심했어. 그것처럼 인생 극장인가요? 매일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요럴 땐 요렇게, 요럴 때는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을 하겠어요. 근데 갈등하면 결국은 안 해요. 근데 그 시점이 근데 제일 이제 즐거운 저는 그 시간이겠죠. 포인트가 저는 밀어낸다고 생각해요. 밀어내는 왜? 게? 아니 새누리에서 이 사람을 추대하는 식으로 네.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밑에 받쳐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인생 해서 망칠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가머리설로 해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남매가 사는 걸로. 네. 아 저희가 이겨요. 아, 그래? 그럼요. 네. 저희가 아니, 이겨요. 그러면, 세비로 내가 살게. 안 돼요. 그러면 재미가 없고, 진진에서 가기. 아니 우리가 지면 우리 여기 관객 들으시잖아요. 다 같이 안 돼. 우리 안 돼. 광고해주는 소고기집 있어. 거기서 소고기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같이 나눠 먹는 걸로. 너무 좋아. 좋죠? 네. 지는 사람이 내는 걸로 소고기 값은. 그럼 지는 사람 둘이서 반반 내기. 소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그럼 이거 언제나 이거 결과를 보나? 곧 나올 수도 있나? 곧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일단은 나갔다가 나중에 사퇴하는 거는 안 치고 나갔다고 이게 발표하면은 그걸 출마 이걸로 하면 선언. 안 돼. 출마 선언. 오케이. 기준은 출마 선언. 출마 오케이, 선언. 오케이. 그거 곧 먹겠네? 그런데 손소 변호사 있잖아요. 네. 탄핵은 어쨌든 6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 6개월이요? 결정. 아 근데 뭐 훈시 규정이니까 네. 더 길어질 꼭 수도 지킬 있겠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그러다가 이거 임기 다 가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짜증나. 요즘은 가끔가다 불길한 생각이 막 들어요. 불길 저는 자주 듭니다. 어떤 겁니까? 아니, 왜냐면 이러다가 3월 14일까지 못하면 7명이 하다가 누구 하나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래가지고 무슨 마티즈 탈 수도 있다니까요. 뭐 사고가 나가지고 못하고 질질 끌다가 다시 박근혜 막 복귀하고 복귀하고. 이런 끔찍한 이런 나는 불길한 복귀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얼렁뚱땅 탄핵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정권 유지가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예요. 지금 박수 한번 나오는 거 보세요. 저는 굉장히 불길해요. 이것을 그래서 오늘 그 프레임을 깨려고 제가 이제 확 던졌는데 이 상황을 우리 당이 모두가 긴장을 해야 돼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시간이 끌면서 우리 모두 이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요 SNS 촛불 이런 분들이 오늘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따 2부 때 또 뭐 특집 2회 때 얘기했지만 대연정 이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고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민주당 있잖아 대선 더 이상 말가하면 우선 탄핵부터 집중하자. 이게 오늘의 분위기입니다. 탄핵부터 집중하자. 촛불이 꺼지고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실제로 반이하로 줄었고 그걸 보고 박사모가 덤벼드는 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도 이런 말 오늘 했다고 하네요. 그 2말 3초 탄핵 결정이 불투명하다. 탄핵에 집중하자. 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탄핵에 집중. 오늘 어제 저희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특히 저한테도 민주당이 대설 행보 좀 안 하면 안 되냐. 토요일 날 그 광화문 광장에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탄핵이 어떻게 될지 지금 위험한 지경에 지금 빠지고 있지 않냐. 왜 이걸
가만히 그거 있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대선 행보는 대선 주자가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탄핵에 관련된 준비는. 대선 자기들이 지금 대선 주자들이 지금 당에 일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당이 해야 되는 게 지금 탄핵에 아니, 근데 집중해야 당에는 되는데 이제 지금 그걸 좀 안 스피커가 하고 적으니까. 있으니까. 스피커가 왜 스피커가 적습니까? 120명이 뭐 합니까? 아, 그러니까.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는데. 손혜원 의원은 스피커가 크지만 나머지는 지금 목소리 안 내고 있잖아요. 안 내는 거죠. 그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게 좀 불만이야 지금. 지금 민주당한테. 당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지율 보면서 그럼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여론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같고요. 김진태가 했던 얘기 아세요? 어저께 새누리가 광무 가서 또 했더만 지난 주말에. 뭐라고요? 세월호 7시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질 선동이래요. 근본을 딱 잡고서는 그 원천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김진태 말 뭐. 이러지 마세요. 지금 박사모가 나오는 거 하고 지금 여기서 최순실이 그 불륜 갖고 나오는 것들 다 지금 프레임에 그건 그렇죠. 지금 하나하나 다 씌우면서 사람들을 이 역선동을 하고 그게 있는 거거든요.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 다 넘어갑니다. 아니야, 헌재만 똑바로 판결을 해주면 지금 되는 거예요. 카톡 돌고 있는 거랑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보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분들은 원래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뭐 않아요. 중도층에 지금 무당층이나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인다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아요. 난 너무너무 두려워. 우리 당이 나서서 지금 탄핵에 몸을 던지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안 나왔는데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요. 그 로텐더홀에 그 3선, 4선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50명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표창원은 사퇴하라예요. 6개월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이 전부 다 눈을 내리깔고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재정이 소리 지른 거예요. 저는요. 우리 당이 내일 뭐 의총한다니까 한번 두고 보겠는데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뭐 경각심은 가질 필요 있지만. 탄핵은 당이 나서서 뭐 패배할 필요 싸워야 없죠. 돼요. 자, 다른 얘기 해봅시다. 최순실 재판 이야기 좀 할까요? 고영태가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손소 변호사. 네. 고영태가 갑자기 재판에 출석한 이유가 뭔가? 이 재판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재판에 나와야죠. 예, 안 나오면 과태료 나오기도 하고. 근데 다른 계속 불출석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네. 헌재 네. 재판도 안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손혜원 의원님의 그 고영태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그 전에 보자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불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계속 자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영태 씨가 거기에 발끈해서 해명으로 나온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저보다 손혜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에서 불륜 얘기가 나왔나요? 이건 불륜하고 전혀 상관없는 재판인데. 1월 23일 날 그 헌법재판소 8회 변론 기일 날 그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나온 거죠. 예. 헌재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 차은택한테 묻습니다. 예. 변호인이 묻는데 거기서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이 고영태하고 최순실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예. 그때 차은택이 제가 보기에는 돈으로 엮인 남녀 관계라고 생각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고영태의 과거에 대한 거, 뭐 이 사람의 무슨 전력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전과 기록에 대해서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걔가 그랬죠. 그 사람의 전과 기록이 지금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없죠. 근데 지금 어제 나와서 나 너무 웃기는 게 그 최순실이 묻잖아요. 너 마약 했잖아. 네. 그래서 개명 허가 못 받지 않았냐. 항명지성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런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고영태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영태가 차은택이랑 둘이서 이 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그 얘기를 한 거야. 1월 23일 날.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영태하고 뭐 불륜 얘기를 꺼내고 하는 거는 메시지를 못 가면 메신저를 깔아. 그래가지고 그 본질을 호도하는 거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프레임을 씌우는 그렇죠. 거죠. 전가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이제 덮어 씌우는 건데 결국은 여론전이잖아요. 근데 과연 재판관들이나 헌재 재판관들이 여기에 넘어가느냐? 이거는 넘어가냐 마냐를 따질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네.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게 못하는 제로입니다. 거죠. 제로. 네. 실제로 고영태 씨가 어떤 사람인지,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어떤 관계였는지, 또 설령 불륜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불륜 관계에서 뭔가 틀어져서 실제로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더라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변호사들이 했던 얘기는 그 질이 나쁜, 죄질이 나쁘고 나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아주 쌍스러운 아이가 네. 나서서 최순실을 유혹해서 최순실의 돈을
빼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얘가 저지른 예.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쪽 그 대통령직 변호인단도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아우, 다만 당연하죠. 예. 아까 손원이 얘기했던 박사모 같은 사람들, 네, 맞습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해서. 억울하다. 그렇죠? 대통령이 피해자다. 대통령이 이렇게 질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 네, 공경에 네, 네. 처했으니 우리가 도와주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표창원 의원이 6개월을 징계를 받은 게 뭐 때문에 받았어요. 지금 이 박사모들이 모두 마치 표창원이 그 그림을 그려갖고 뿌린 것 같이 하잖아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지금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구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걸 정말 몇 주 동안 떠들면은요. 다 그냥 모두가 다 부스러져 버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1월 23일 날 꺼냈는데 제가 때를 보고 있었어요. 이것을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이 해놓은 그 엄청난 일들을 가리려고 눈을 가리려고 이 짓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마침 그 방송에서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계속 저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얘기를 하자 밤에 내가 마음의 정리를 했어요. 아, 라디오요? 라디오에. 예. 그리고 생방이니까 거기서 이제 이 고영태 때문에 이제 저를 부른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서 딱 정리를 해서 그것만 던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손자까지 있는 60이 넘은 여자가 이제 와서 내가 불륜을 했다. 네. 내가 불륜이다. 나 쟤랑 불륜이야. 쟤는 나쁜 놈인데 내가 불륜이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이라면 쉽지 않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불륜이라고 해도 아니라고 펄펄 뛴다는데 그렇죠. 뛸 텐데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과 그리고 이쪽에 자기 변호인단과 차은택까지 나서서 말을 맞춘 듯이 질이 나쁜 직업을 갖고 있던 남자와 내가 불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거는 뭔가 큰 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 얘기를 못 꺼내게 보지 못하게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몰고 있는데 저는 느낌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법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고 이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것이 무슨 힘을 갖고 과연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무식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아니 그거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방법이.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고 지금 뭐 손소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종편 많이 나가지만 종편 패널들이 지금 손혜원이 분석한 거로 다 똑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 대통령 편을 든 게 아니고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지를 우리 다 얘기했다고 그건.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또 특히 재판관들은 왜 이러는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거기에 영향이 없어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그대로 같이 예. 이제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기를 바랬고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오기를 원했어요. 아마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모한테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요, 그렇지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그렇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이 최순실 재판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건데 지금 최순실 1심 재판이 어느 정도 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글쎄요, 일단 그 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최대한 하더라도 6개월입니다. 1심이 6개월 동안에 그 판결 선고가 나지 않으면은 이제 일단 풀려나거든요. 따라서 6개월 내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6개월이 언제인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근데 아마도 6개월 전에 다 결론이 1심 판결이 선고될 그럼 뭐 것으로 헌재 보입니다. 판결이 먼저 나겠네요. 헌재 결정이요? 예, 헌재 헌재 결정 결정. 선고가 좀 이를 수도 있는데 사실 최순실 씨 형사재판은 이제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사실은 이게 짐작이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거든요. 변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탄핵 사건이. 그리고 이번 뭐 최순실 재판에 고영태도 나와서 증언했지만 이성한 전 사무총장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을 했어요. 그러다 뭐 최순실이 발끈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문도 했다는데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일단 좀 여쭤보고 그 피고인이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실 재판장한테 허락을 맡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그 형사소송법 163조에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항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그 변호인이 물론 증인에게 증인신문을 하는 게 법리적으로 볼 때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변호사인 변호인이 하지 못한 부분 또는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인신문이라는 게
증인한테 욕을 하고 증인을 비난하고 증인이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는 굉장히 극히 미미하고요. 실제로 증인 신문은 증인의 경험 사실, 즉 보고 들은 것을 물어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고영태 증인에게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신문하면서 뭐 이제 공격도 하고 뭐 큰 소리 지렀다고 해가지고 그게 재판에 영향은 없을 거예요. 다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고영태의 그 증언 또 고영태가 했던 검찰에서의 어떤 그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고영태 그렇게 성공을 해서 설령 그게 성공해서 고영태 씨의 증언과 고영태의 진술의 증명력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른 물증이 워낙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거 하나만으로 뭔가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이성환 사무총장이 또 녹취록 제공했고 그렇습니다. 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예, 노승일 부장의 어떤 그 포스트잇 같은 것도 증거물이 최순실 씨가 되니까요. 진짜 궁금했나 봐. 뭐가요? 이성환 총장 만날 때 어떻게 핸드폰 녹음했냐고? 다 뺐고 다 했는데 도대체 뭘로 녹음한 거야? 어저께 알았잖아. 왜 어저께 재판장에서 궁금했던 거야 그게. 그것 때문에 잘 못 잡겠다. 어떤 줄 아는 거야. 녹음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녹음한 게 아니라 녹음기로 네. 따로 사서 갖고 간 거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제가 이성환 씨를 만났거든요. 벌써 한 달 전에. 예. 만났는데, 묵치 파일이 한 50개 정도 있대요. 50개가 있는데, 이제 그 고수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영태를 통해서 최순실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답니다. 근데 갔는데, 그 고영태가 전화기를 내놓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워낙 녹취를 좀 하고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사이예요. 둘이 서로. 그러니까 내놓으라 그래서 그걸 줬는데 이제 얘가 그 작은 그 소형 녹음기를 갖고 다닌 거야, 애들. 그러니까 이것을 뺏을 줄 알고 주머니에다가 그 소형 녹음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했다고 그 녹취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순실은 이 전화기를 뺏었기 때문에 절대로 녹음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하나가 네. 어저께 같이 그 최순실이 고영태나 이성환이한테 그렇게 감정적으로 덤벼들고 한 것이 자기한테는 손해 아니에요? 그때 지금 2판 4판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특검 나오면서도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인데 지금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누구도 통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참 이성환의 그 녹취록 50개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검찰에 뭐 다 제출된 건 아니죠? 다는 아닌데 본인이 안 내나 뭐 없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자기의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었던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어저께 하나가 이제 까진 건데 조금 잘 모르겠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은. 그리고 이제 저랑 만났을 때도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제가 만났는데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 최순실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그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슨 소통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나와서 그걸 깐 거죠. 자, 그리고 안종범 39개 수첩. 예. 예, 이거는 사실은 김영재 그 원장의 부인이 네. 안종범 수석의 부인한테 뇌물 준 거 이걸 좀 선처하기를 원해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39개 수첩을 그렇습니다. 검찰에 줬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게 청와대에 왜 이걸 뒀냐라고 했더니 청와대는 압수수색 안 당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청와대에 증명됐어 이번에 압수수색 불허하면서. 그러니까요.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청와대 측에서는 뭐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명의로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발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또 특검도 지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고 뭐 실질이 중요하니까 이미제출 형식으로 받겠다라고 일단은 한 발 빼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비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야지. 그때 기세로 봐가지고는 2번, 3번 계속 할 것 근데 같은데. 뭐 청와대에서 안 열어주면 그만이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김영재 아내 박채원 씨죠? 네. 박채원 씨가 또 그 특검 수사에 강압 이야기했어요. 최순실하고 똑같이 이야기했단 말이야. 예. 이게 다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세트야 하는 그쵸? 짓거리들 네. 비슷한 것들이 모였겠죠. 근데 특검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신문 하지도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자백을 강요받았다라고 했는데 아니 신문을 시작해야 자백을 강요하든 말든 할 텐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고 또 호흡곤란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물론 본인의 그런 그 형사적인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진짜 복장이 터지는 것 자, 같습니다. 그럼 뇌물죄 준 사람은 구속됐어요. 네. 뇌물 준 사람. 네.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받은 사람이 누구죠 지금? 아내. 안종범 권수석이잖아요. 아내. 안종범이 받은 거라고 보였지. 왜냐면은 이게 작가님도 저번에 잘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받은 사람이 다를 경우에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그 배우자가 받았다면은 배우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니잖아요. 뇌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뇌물죄의 그 주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뇌물죄로 뇌물 공여자가 구속된 걸 볼 때 안종범 전 수석이 받은 걸로 본 것 같아요. 특히나 안종범 전 수석의 그런 녹취나 문자를 보면은 그 선물 덕분에 제가 점수 좀 땄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사실상 안종범 전 수석의 아내가 받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이 받은 걸로 본 것 같습니다. 안종범이 받아서 아내한테 선물한 거야. 받아서 준 거예요. 그렇지, 받아서 준 걸로 본 거지. 그리고 또 그 면세점에서 공항 면세점에서 이렇게 아예 안종범 전 수석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수령하는 방법까지. 나는 전용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면세점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박채윤 씨가 이제 그걸 준비해놔갖고 그거를 이제 그 공항에 가서 받아왔다는 거거든요. 그 배우자 명의로. 그럼 안종범에 제가 추가되는 걸로.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39건을 제출한 건 어떻게 보면 네. 검찰하고 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가만 될까요? 가만히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가만 해줘야 돼 이런 건. 네, 실제로도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게 다른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건에 있어서 영향이 있는지는 재판부가 볼 것입니다만 그래도 검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될 가능성이 있겠죠. 야, 근데 39건에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검찰에서 일부분만 얘기했지 지금 다른 건 얘기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인 다 얘기할까? 마지막 결과를 보고 할 때는 뭐 특검에서 또 큰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불이명할 수도 있겠죠. 특검이 연장이 안 되더라도 이제 그동안 수사했던 내용을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39건 수첩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을 다 깔 가능성이 많거든. 이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 요 39건 다시 검찰로 그대로 이첩되는 거죠? 지금 그 39건이 지금 특검으로 들어갔나요? 네, 특검으로. 특검으로. 예, 그렇죠. 일단 그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네. 정천 의원님 지금 한교안 같은 사람이 만약에 좀 유능한 정치가라면 지금 박근혜를 밟고 지나가지 않을까? 청와대 열어주고 어떻게 보세요? 탄핵 확 그냥 인용하고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황교안이 유능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잖아. 근데 공무원이라도 지가 의식이 있다면 6.29 같이 하나 확 밟고 나갔을 때 왜냐면 굉장한 환호를 받을 수 그러기에는 있잖아. 정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새누리에서는 그런 것을 고칠 사람은 없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복지부동 위에 눈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박근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확 박근혜를 잘라버릴 수 있는 자리가 상황에서도, 있잖아. 지금 상황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등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하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지만 예. 대놓고 이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심정인데 그랬을 때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명분이. 충분한 심리를 위해서 천천히 하자.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작전.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22일까지 지금 증인이 채택됐잖아요. 예. 변론일이 네. 잡힌 거죠. 네. 저는 이 이후로는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인데 헌재가 이걸 계속 받아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청와대 측의 약점이 잡힌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가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한두 명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 트윗이 오늘 굉장히 좀 돌아서 사람들 많이 불안하게 지금 하고 있죠. 예. 또 하나 오늘 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모든 정당이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 갑자기 이 워딩을 왜 꺼내는 거야? 그렇죠. 사실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누구나 승복을 할 수 있고요. 그 헌재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불복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예. 네, 불복하는 절차 없기 때문에 누구나 승복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혹시 뭔가 낌새가 있거나, 그렇죠. 혹시 뭔가 내부적으로 뭐 중요한 정보를 입수한 게 있거나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만 보자면은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 뭐 정치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아니 그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돼
돼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는 근데 거죠. 쓱 와서 예. 꺼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의심이 좀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도 야당의 후보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2월 말 3월 초 탄핵 결정 불투명해졌다. 탄핵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재명 시장도 2월 중에 탄핵을 해라라는 기자회견을 헌재 앞에서 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이제 녹록지 않다고 보는데 정 의원님은 그래도 3월 13일 전에는 판결이 나으라고 보십니까? 네, 3월 9일 날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저의 예언을 맞춰주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꼭 3월 13일이 아니더라도 날짜가 네. 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에 사인만 하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렇죠. 예, 평일을 겹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후에 이제 임기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미리 사인해놓고 선고는 그 네. 이후에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이제 그 평의를 열어서 평이라는 게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평결을 하는데요.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특검 수사 발표가 어떻게 날지 본인도 지금 저는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그 그랬을 때 황교안과 연관돼 있는 최순실 이야기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나갈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안 나가는 게 맞는 네. 거거든. 근데 또 지지율은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지지율이 15%가 넘으면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마약이야, 마약. 15%요? 마약이에요. 이 기준이 15%가 되기 15%예요.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무조건 뛰쳐나간다. 이 양쪽이 저는 어디가 더 방점을 이분이 찍을까 황교안 총리가 참 그 어렵더라고. 내기합시다 우리. 제가 예. 보기에는요, 지금, 정 의원께서 얘기하신 이 사람이 나간다고 했을 때 리스크 부분들은 얼마든지 전략으로 프레임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원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간다라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기. 그래서 결국은 나는 나간다. 결국은 지지율 추이다. 내기. 네, 나 안 나간다. 나간다. 의원님. 저는 나가는 쪽에 조금 우세하게 아이고, 두고 그래요? 네, 그래. 어딨어. 인생은 O 아니면 X야. 그렇지. 참 내기인. 나간다. 내기. 나간다. 네. 저는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야, 2대2로 안 갈라졌어요. 나간다, 못 이대- 나간다. 그러면 예, 10만 원씩 내놓게. 10만 원이요? 손 나간다. 손 나간다. 네, 정의 못 나간다. 안 나간다. 손남매 안 나간다. 네. 아, 나간다. 나간다. 자, 나간다. 우리는 안 나간다. 알았어. 네. 아니 나는 못 나간다야. 아무튼 아, 나도 못 나간다요. 아 그래? 응. 아, 그럼 나는 안 나간다라고. 태야 돼. 여기서도 태야 이게 돼. 쉽지 않아.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비판이 있으면 자기가 누굴 내보내. 아니, 김문수. 김문수가 나가 어쨌든 한교안은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반기문이 그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처럼 황교안도 그런 갈팡질팡 질곡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교안이 요즘에 말하는 거 보면은 100%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셨죠? 그럼 네. 나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 하고 다니는 것은 뭐 스마일 위스키 김치국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표정 지으면서 그거 보면 나가는 거거든. 근데 여러 가지 구조를 보면 이게 나가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심이 있으니까. 그 청와대 압수수색 막았던 거 네. 그리고 뭐 특검 수사 예를 들어 연장 안 해주고 네.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대통령이 나간다 하면 네. 옛날에 그거 다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다 요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생각해야 돼.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나올 것 그게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지지층 아니에요? 아이고 이 사람이 평생 공무원 했잖아요. 네. 반기문하고 똑같은 거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데 정말 확실한 어떤 카드가 없으면 자기가 나가도 누구 봐도 지는 케이스인데 쉽게 선택 옛날 고건처럼 결국은 그렇게 발 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럼 패들이 누가 나갑니까? 근데 그 정치라는 게 지금 보면은 그 새누리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사단은 없죠.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정치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황교안을 세울 거라고 봐요. 그게 가장 그 정치인들한테 위험한 게 옆에서 펌프질하는 사람들이 김명진 위원장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 그 연장을 승인하지 말아라라고 지시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거를 거부하고 그와 반대로 본인의 결정에 따라 승인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것도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건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연 그게 가능할지 좀 의문입니다. 이게 어떤 거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 제명 조치를 못하는 이유는 새누리당을 떠받들고 있는 그 낮은 지지율이지만 그게 박근혜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황교안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박근혜 지지율이에요. 탄핵 반대 여론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고요. 그렇다면 특검을 연장한다는 것은 박근혜를 구속시켜라
하는 특검에 내주는 거거든요. 등에 칼 꼽는 거죠. 사실. 등에 칼 꼽는 거죠.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황교안은 대통령으로 나올까요? 나온다면은 지금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황교안이 일단은 여론조사에서 그 반기문이 아웃되고 나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네. 그 거의 대부분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어제자 KBS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3자 대결할 시 안철수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황교안이. 당연하게 그쪽에 갈살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황교안이 본인 개인 지지율이 더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 또 이상한 꿈을 꿀 수도 있겠다 꿈꾸고 싶은데. 있죠. 왜 이상해,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한 거죠. 소년이 당연히 나오죠.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제가 황교안이라고 해보세요. 안 나가겠어요? 그 저요? 꿈을 안 갖겠어요? 저는 촉이 있어서 안 나가요. 나갑니다. 나갈 것 같은데. 그거는 전체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여당에서 나온 그 대통령 후보들로 거론된 사람 중에서는 가장 리즈너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그럼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인재 전 의원. 아이, 안상수 어림도 없어. 안 돼요? 뭐 여러 명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지만 황교안보다 뛰어난 사람이 전혀 안 보입니다. 원유철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유승민도 안 된다니까. 저한테도 실제로 황교안이 출마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예. 이거는 예상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왜 어렵냐면 황교안도 계산을 할 거거든요. 이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그럴 때 무책임에 대한 그렇죠. 폭풍. 그래서 지지율이 급락할 거라고요. 이걸 네. 본인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요. 네. 그러면 겸 권한대행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렵고요. 또 하나는 특검 수사 발표가 2월 말에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연장 안 되면. 연장 안 되면 그러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대형 이슈들이 또 터질 거라고요. 그랬을 때 황교안이 퇴임하고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는 황교안 얼굴에 박근혜 그림자가 비춰지거든요. 부역자 프레임이 있죠. 부역자 프레임이 있어서 그러면 자기가 무책임하다는 원성과 비판도 있고 지지율도 오늘 헌재에서 11차 변론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검찰 측에서 최종 심리일이 언제인지 알려달라 그랬는데 헌재가 20일 날 알려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네. 2월 말에 탄핵이 결정되는 건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3월 초로 넘어갔다고 봐야겠죠. 3월 초도 모르신 거지, 빨리 그죠? 해야 3월 초기 때문에 현재는 3월 초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그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인 신문 일정을 잡았는데요. 이제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22일 수요일에 이제 16회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이때 그 오전 10시에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오후 2시에 최순실 씨를 불러서 증인신문 하는데 다시 부르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현재까지 그 증인신문은 마지막인데 이날 재판이 끝나냐? 이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증인신문을 한 다음에 그 증인신문 결과를 가지고 또 의견서도 주고받고 또 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준비서명 같은 것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날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 증인이 굉장히 많이 지금 채택이 돼 있습니다. 뭐 문영표 전 장관 또 고영태 씨는 이제 9일에 또 잡혀 있고요. 또 이기우 GLK 대표라든지 뭐 이성환, 정동춘 이런 분들도 또 김기춘 전 실장도 20일에 잡혀 있고요. 예. 이 중에 안 나오면 또 딜레이? 네. 소추위원 측에서는 안 나온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부르지 말자. 빨리빨리 진행하자. 너무 헌재가 절차에 추중한다라는 비난을 했고요. 이제 아쉬운 소리를 좀 했고요. 비난보다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 안 나온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해서 이렇게 채택한 증인인데 한 번 안 나왔다고 안 부르냐. 나올 때까지 재판을 더 하자라는 주장을 반드시 할 거거든요. 시간을 끄기에 딱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해서 다시 마지막 선고기를 정한다 그러면 그때 돼서 또 박근혜가 내가 직접 나갈게 하면 또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런 관측이 있죠. 그 대통령이 나온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변론 종결을 하면은 그다음 재판은 끝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에서 이제 변론을 재개해달라라는 신청을 하면은 사실 대통령이 나가겠다는데 이거를 재판 끝났으니까 나오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시간을 끌 수단은 충분히 남아 있고 그렇다면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쉽게 넘길 수 있지 않겠냐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연락 두절이라는 안봉근이 갑자기 출석한다 그러죠. 네. 그러면 나중에 또 이재만도 출석한다 그럴 거고. 그럴 수도 있죠. 야 정말 너무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 의원님. 네.
그 3월 초에 난다고. 3월 9일 날 제가 예언했었죠. 네. 지금 박근혜 평결은 또 쉽게 말씀드리면 뭐 표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그 결정문, 판결문은 아니고요. 결정문이 작성이 되는데요. 그 결정문 초안을 이제 그 주심 재판관이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후에 확정이 되고 그 평결을 네. 3월 13일 자정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인을? 그 전에 예.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퇴임하면은 그 다음에 그 결정을 이제 그 선고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있을 때 재임 중에 네. 어쨌든 결정을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뭐 평균은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3월로 넘어가면 특검 수사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죠. 특검 수사가 2월 말까지 지금 1차로 예정돼 있는데 황교안이 사인 안 해주면 끝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쵸. 그 3월로 넘어가갖고 만약에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나면 특검이 해체됐기 때문에 박근혜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 구속하고 특검이 없는데. 아니 특검은 정말 특별 검사기 때문에 예.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특검이 더 이상 수사를 못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검찰이 그러니까 하겠죠. 네. 그 검찰을 황교안이가 지휘 할 텐데 쉽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 과연 황교안이 사인을 거부할 수 있을까? 국민 여론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연장되지 않을 것 같고 제 느낌으로는 그러면 황교안이 거부한다고요? 예, 그러면 특검이 끝난 상태에서 저는 특검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특검 기간 안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잖아요. 발부받을 수도 있잖아요. 검찰에서. 그래서 가능하죠. 그러면 삼성동으로 못 가고 바로 서울구치소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었는데 그 시간차는 이미 이제 어긋났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특검 기간이 끝나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가 하다가 중단된 거 이런 건 검찰에 다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데 또 아까 손수 변호사 말대로 어떤 뭐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근데 검찰이 수사하겠다 하는데 황교안이 하지 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못하죠. 못하죠. 네, 그건 못하죠. 그러면 제2라운드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박근혜를 구속하냐 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집중해서 싸울 수 있는 거리도 좀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원 말대로 특검까지 연장 안 해주면 이건 황교안 본인의 생각일까? 아니면 대통령 측과의 어떤 교감이 이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무슨 최종 결정권이 있겠습니까? 저는 좀 의문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결정을 내려서 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지금 현재 또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탱하고 있고 또 지지하고 있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지 세력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좋아서